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화요일 제1면입니다.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의 그림자, 노치, 노동당이 지배하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KB에 노조 추천 사회 이사 안치려 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 미국인 투자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 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업을 민노총이 장악하려고 하는 일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해서 요 일을 할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회 이사를 안치려던 KB금융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민노총 출신을 이사로 갖다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대선의 공약이었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KB 이사에 노조 출신을 갖다 앉히려고 했지만 미국인 투자자들이 말려서 못한 겁니다. 이건 뭐 불보듯이 다 항복하고 노조가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곧 올 것입니다. MB 박 정부 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다. 그러나 DJ와 노 정부 땐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누가 하냐면 국세청 적폐 판정 공정성 논란. 국세청에 적폐위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는 적폐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적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적폐청산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보유한 기업 2곳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만들어졌다. TF는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국세청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된 1997년 이후 세무조사 가운데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TF가 점검한 뒤 중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인민재판소, 국세청에 마련된 인민재판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급격히 변환되는데 그 전면에 민노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 그때 그 방식대로 노동이사에 찬성을 했다. 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주의 인민위원회 체제로 구성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위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시한 코드 맞추기다. 그래서 청와대 복지부 입김이 있었나 275개사 국민연금 지분 5%가 넘어서 코드 맞추기 나서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에도 얼마,
산업은행에도 얼마 뭐 해서 투자를 해갖고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민노총 출신 정부 간첩단을 심는 일을 문재인 임종석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정부 법률 개정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미 도입을 했다. 노동이사. 그래서 각 공공기관의 민노총 출신을 갖다 앉히는 겁니다. 산하기관 12곳에 16명을 임명했다. 서울시가 12곳에다가 16명을 했으니까 1.4명 이 꼴로 갖다 앉힌 겁니다. 누가? 박원순이가. 뭐한 놈이 트럼프 대통령 오신 그 자리에다가 이 대모대 250명가를 집어넣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여사를 멜라니아 여사를 560m 역주행해서 가게끔 한 요 박원순이가 이제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을 12곳에 16명을 임명하는 일을 강행한 겁니다. 자, 특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노동당의 노예가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 감독만 한다. 독일 시스템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견제 감독만 한다. 노조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 개입하는 구조다. 이건 독일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쎄한 거짓말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감독 활동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이사를 만드는 것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문재인과 임종석의 꼬봉을 갖다 앉혀갖고 이제는 모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에다가는 다 민노총, 한노총에 이 정부 간첩단을 갖다 싣겠다고 하는 일이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다. 옥상옥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주기기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발벗고 나선 현장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간첩단을 갖다 앉힌다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민노총의 1700명의 간첩단, 한노총의 1500명의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계를 간첩의 당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주로 든다. 사기치는 겁니다. 노동자는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주요 결정에 참여해 강한 기업과 강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있다. 따라서 경영이사회는 노조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못한다. 감독이사회만 들어가서 감독 활동만 해라. 그래서 경영의 결과를 놓고서 니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사회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여기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면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측에서 이 경영에 하는 이 노조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놓고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작된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민노총, 이 간첩의 회 민노총을 들여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중심, 이걸 한번 비춰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은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이 병사,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게 말이죠. 북한 헌법 제4조에 나옵니다. 사람이란 근로인민을 말한다. 근로인민이란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을 4개로 딱 했어요. 이 계급 투쟁의 핵심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와 싸우고 삼성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다 이분화해갖고 끌고 가는 것이 임종석이 지배하는 저 청와대. 35%의 주사파가 지배하는 청와대.
문재인은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고 요 시스템은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돼서 돌아가는 사회주의 이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의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노조 중심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 신문의 요지다.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전병헌 출도하는 날 최경환 의원실을 5시간 30분 뒤졌다. 전 정부 친박 핵심에 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미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죠.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로 최측 국정원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최에 직접 돈 전달했다. 그래서 이현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자가 이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에 기조실장을 했다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다 불어버린 겁니다. 전병헌이 롯데 홈쇼핑소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에 누끼쳐 참담한 심정,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진성이가 뭐 한 자입니까? 이 자가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자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화요일 제1면입니다.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의 그림자, 노동당이 지배하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KB의 노조 추천 사회이사 안치려 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 미국인 투자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 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업을 민노총이 장악하려고 하는 일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해서 요 일을 할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회이사를 안치려던 KB금융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민노총 출신을 이사로 갖다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대선의 공약이었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KB 이사의 노조 출신을 갖다 앉히려고 했지만 미국인 투자자들이 말려서 못한 겁니다. 이건 뭐 불보듯이 다 항복하고 노조가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곧 올 것입니다. MB 박 정부 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다. 그러나 DJ와 노 정부 땐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누가 하냐면 국세청 적폐 판정 공정성 논란. 국세청에 적폐위원회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는 적폐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적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보유한 기업 2곳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만들어졌다. TF는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국세청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된 1997년 이후 세무조사 가운데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TF가 점검한 뒤 중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인민재판소, 국세청에 마련된 인민재판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급격히 변환되는데 그 전면에 민노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 그때 그 방식대로 노동이사에 찬성을 했다. 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주의 인민위원회 체제로 구성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위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시한 코드 맞추기다. 그래서 청와대 복지부 입김 있었나 275개사 국민연금 지분 5%가 넘어서 코드 맞추기 나서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에도 얼마, 산업은행에도 얼마 뭐 해서 투자를 해갖고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민노총 출신 정부 간첩단을 심는 일을 문재인 임종석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정부 법률 개정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미 도입을 했다. 노동이사. 그래서 각 공공기관의 민노총 출신을 갖다 앉히는 겁니다. 산하기관 12곳에 16명을 임명했다. 서울시가 12곳에다가 16명을 했으니까 1.4명 이 꼴로 갖다 앉힌 겁니다. 누가? 박원순이가. 뭐한 놈이? 트럼프 대통령 오신 그 자리에다가 이 대모대 250명가를 집어넣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여사를, 멜라니아 여사를 560m 역주행해서 가게끔 한 요 박원순이가 이제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을 12곳에 16명을 임명하는 일을 강행한 겁니다. 특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노동당의 노예가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 감독만 한다. 독일 시스템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견제 감독만 한다. 노조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 개입하는 구조다. 이건 독일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쎄한 거짓말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감독 활동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이사를 만드는 것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문재인과 임종석의 꼬봉을 갖다 앉혀갖고 이제는 모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에다가는 다 민노총, 한노총에 이 정부 간첩단을 갖다 싣겠다고 하는 일이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다. 옥상옥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발벗고 나선 현장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간첩단을 갖다 앉힌다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민노총의 1700명의 간첩단, 한노총의 1500명의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계를 간첩의 당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주로 든다. 사기치는 겁니다. 노동자는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주요 결정에 참여해 강한 기업과 강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있다. 따라서 경영이사회는 노조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못한다. 감독이사회만 들어가서 감독 활동만 해라. 그래서 경영의 결과를 놓고서 니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사회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여기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면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측에서 이 경영에 하는 이 노조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놓고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작된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민노총, 이 간첩의 회 민노총을 들여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중심, 이걸 한번 비춰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은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이 병사,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게 말이죠. 북한 헌법 제4조에 나옵니다. 사람이란 근로인민을 말한다. 근로인민이란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을 4개로 딱 했어요. 이 계급 투쟁의 핵심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와 싸우고 삼성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다 이분화해갖고 끌고 가는 것이 임종석이 지배하는 저 청와대. 35%의 주사파가 지배하는 청와대. 문재인은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고 요 시스템은 김정은의 꼭두각시가 돼서 돌아가는 사회주의 이 구테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의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노조 중심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 신문의 요지다.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전병헌 출도하는 날 최경환 의원실을 5시간 30분 뒤졌다. 전 정부 친박 핵심에 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미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죠.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로 최측 국정원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최에 직접 돈 전달했다. 그래서 이현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자가 이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에 기조실장을 했다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다 불어버린 겁니다. 전병헌이 롯데 홈쇼핑소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에 누끼쳐 참담한 심정,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진성이가 뭐 한 자입니까? 이 자가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자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 위배된 것이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형사상이잖아요. 그죠? 형사 문제를 받고 그러면 있는데. 이진성이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헌법 84조를 범한 죄를 이진성이가 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헌법 84조를 범한 것이 내가 제일 잘 됐다고 국민 앞에 조선일보 앞에 이 짓거리를 하는 이진성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27조 제4항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형사 소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죠. 네, 아직 형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진성이라고 하는 놈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하는 놈이 지금 헌법 84조, 헌법 27조 사항에 위배된 짓을 해놓고서 국민 앞에 내가 헌법을 위배한 짓은 최고 잘한 일이다. 이 개짓을 하는 헌법재판소장을 보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졸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 핫바지니까. 개돼지이니까. 이진성이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돼지이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놈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을 어겨가면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서 그걸 제일 장한이라고 하니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이 세 마리가 이진성이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기만 하면 너희 놈들까지도 다 국민 앞에 죽을 줄 알아라. 이 나쁜 놈들. 일본은 관광 흑자 12조인데 한국은 적자가 10조라고 합니다. 이 사드 이 난동을 중국에 의한 사드 난동을 거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 난동은 계속될 겁니다. 저 해적 시진핑이는 사드 문제 말고도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한미동맹의 군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걸 걸어갖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왜?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또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또 한미일 공동으로 협력하지 않겠다. 이 짓거리를 임종석이와 문재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27일부터 재개한다. 불출석 밝혀 골석 재판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끝까지 사필 규정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에 있는 한 대통령님의 이 사기 구속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됐던 재판관과 검사와 또 이런 관계기관들은 다 처형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동성혼 합법화 개헌 절대 반대. 지금 이게 가고 있죠.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동성혼을 개헌안에 포함하려고 한다. 이 자문위원회가 이게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개헌특위는 11월 23일 목요일에 기본권 동성혼 포함 분야를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오늘 1시에 가졌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80만 명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기본권 분야 올바른 개헌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1번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양성은 남자 여자죠. 그걸 삭제하겠답니다. 그리고 성평등을 신설하겠답니다. 그럼 성평등이 뭐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결합과 관계가 인정된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남성, 여성, 무성, 간성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이 이게 성이 무차별로 폭격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종북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공작이 동성애에 있고, 여기에 제일 앞장선자가 박원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까지, 임종석까지 올라타고서, 정세균이까지 올라타고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가고 있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구테타라도 났나 하고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 구테타라는 겁니다. 김대중 씨 눈에 보인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구테타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보 정보 수장 이단 구속, 대외 정보 신뢰도 추락하고 안보 상황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말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하는 거냐, 안보를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쓰고 싶은 말. 비를 캐고 과거 들쑤시는 문화혁명 같은 숙청 멈추고. 지금 문화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촛불 구테타입니다. 촛불 구테타. 이 촛불 구테타라고 하는 것을 또 문재인이는 청와대에다 걸었다고 합니다. 촛불 무슨 촛불 집회인지 뭔지 하는 이름으로 촛불 구테타를 갖다가 걸었다고 합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제 김대중 씨의 선언입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한꺼번에 3명씩이나 잡혀가고 최고 국방기관의 장이었던 사람이 구속되는 사태는 마치 이 나라의 구테타라도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언필칭, 법치국가에서는 누구건 죄가 있으면 잡혀가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교도소에 갇히는 나라에서 그깟 전직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의 구속이 대수이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은 이른바 지휘 책임이지만 그 부하들의 잘못은 명령복종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개똥이다. 김대중이 네가 헌법 84조 헌법 27조 사항을 알고서 이 글을 쓰느냐? 김대중이 네가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냐?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적이고 이 말에 분노하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걸 가지고 헌법적이라고 쓰는 김대중,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북조선 사람이냐? 부하들의 구속은 보복적이고 힘자랑이고 그래서 치졸하기까지 하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하면서 내건 사유를 보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에 줬고 군의 사이버 기능을 정치 댓글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먹었거나 횡령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없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그들은 과거 전임자들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온 대로 한 것뿐이고 댓글 문제도 전체 사이버 활동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은 전 정보 군사 책임자들의 수사를 접고 제도적 개선으로 적폐청산의 방향을 바꾸기 바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구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누구의 뒤를 캐고 과거를 들쑤시는 일은 그만하고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적폐라는 덫을 치우려다 자신이 적폐의 덫에 걸리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연출해서는 안 된다. 요즘 상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충분히 통제권을 쥐고 국정을 운영하는지에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임종석이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저는 임종석이가 북한의 지령을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모셔다 놓고서 칼춤을 췄다. 만찬하고 끝나는 길에다가 250명의 이 폭력 시위대를 배치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560m 역종하게 한 자가 임종석이다. 문재인이다. 북한 노동당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핵심부에 일했던 경험이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 지금과 같은 구속수사의 일례 행사가 과연 이 국가의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모를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설입니다. 북핵 앞에서 일본은 붙잡고 있는데 한국은 버리겠다는 것. 일본이 붙잡는 건 뭡니까? 핵 무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이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 무장 이제는 안 하는 핵 자체를 버리겠다. 이걸 논설위원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핵무장 능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를 한 적이 없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핵물질을 축적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해 이제 완벽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췄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이제 미국이 오케이 만들어라 하면 만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일본 남아공과 함께 1, 2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된다. 재처리 권한을 빼고는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 기술이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탈원전으로 있는 핵 능력마저 거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연구 기반이 붕괴되면 10, 20년 안에 우리는 사실상 핵무장 능력 자체가 없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이가 하는 일은 북계가 좋은 일만 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귀비를 모셔놓고 역주행하게끔 하는 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숙소에 집어넣어갖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불태우는 대한민국 국익에 반대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죠? 국정원이 대통령에 준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무부에다 갖다 바친 것도 수사해라.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해라. 이거는 일리가 있죠.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노동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논설위원이 이것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권이 그토록 비판했던 삼성 계열사 합병 때의 의결권 행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국민연금이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건 역시 정치적 행위이자 국민연금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이 짓을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합니다. 대낮에. 그리고 지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다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거는 블랙리스트라고 안 합니다. 문건이라고 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은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나쁜 놈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 좀 비춰주시죠. 문재인 임종석 정부는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사람의 중심에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사병, 그리고 하급 공무원이 있다. 그것이 북한 헌법 4조에 명기되어 있는 근로인민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연정을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이러한 조치로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 노조가 지배하는 또 이 국가기관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글로 건너가기 쉽게끔 하는 작업을 임종석기와 문재인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넘어갑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최룡해 주도로 황병서, 김원홍이가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첩보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 2위 최룡해가 서열 4위 황병서를 제거한 것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서열 2위 앞세워 4위를 쳐냈다. 황병서를 쳐냈다. 최룡해를 앞세워서 김정은 군 직할 통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원 황병서 김원홍 처벌 첩보를 말했다. 핵 미사일 개발 군 당 위에 있다. 부패 장교 검열 명목 통제 강화. 황 때문에 혁명화 교육 갔다 온 최이용 군 지도부 정리 북한식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다.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완전히 제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황병서. 국회 찾은 조국이가 공수처는 검개혁 상징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다. 당정청회의소 검찰개혁 재천명했고 공수처 임기 내 반드시 설치하겠다. 조 수석은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해서 검개혁이 적폐청산 마침표 강조하고 여권 내 검개혁 지연을 우려 차단했다. 검일각 스스로 적폐청산 덫에 걸렸다. 적폐청산 덫에 우리 검찰이 걸려버렸다. 이게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다. 법무부 수십억 떼고 검찰의 특활비를 배분했다. 야당 검찰의 상납 법무부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특활비를 지들이 떼고서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받은 것과 진배 없는데 이것은 죄가 안 되느냐? 왜 특활비가 대검찰청 특활비를 왜 네가 떼갖고 법무부 장관이 왜 주물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국 학자, 중국 주저 말고 한미와 북급변 사태 논의해야 된다. 이제 급변 사태의 냄새를 통지대학교의 샤리핑 원장이 이제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체제 붕괴 시 핵무기 통제권 등 미국과 교착 상태 풀고 대화에 나서야 된다. 핵무기가 언제 중국으로 날라올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 한국 정부 주최 포럼에서 이례적으로 주장했다. 북한 대화 유인책은 쌍중단 언급도. 쌍중단.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이게 쌍중단이지 않습니까? 숭타오 특사 북중앙영도인과 회담했다. 이게 김정은과 회담했다는 말 대신 중앙영도인과 회담했다. 그러니까 회담 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오늘 당 진로 놓고 끝장 토론. 안철수 통합통해 제2당 될 수도 있다. 통합통해. 정동영이 중도 보수로 가면 소멸한다. 그래서 호남을 버리면 소멸한다. 반한 측 안 대표 사퇴 요구 움직임에 친한 측은 전당대회 열어야 할 사안이다. 사퇴하고 말고는 전당대회에서 결론을 내자. 분당 등 극단적 상황 치닫기보다 불편한 공전관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친안파가 저 호남파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LPGA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 선수들이 골프 겨루는 데서 선수상,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신인왕, 올해의 상금왕 3관왕을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박성현 선수를 봅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포항 지진의 액상화 징후, 우리도 지하 알아야 한다. 액상화. 그래서 이제 포항이 거기가 모래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졌다면은 지진이 나면 그대로 액상화된 속으로 그대로 건물이 처박힐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AI 조기 진압으로 재앙 막아야. 저는 AI가 국계분이 세균전 차원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세균전 하는 나라가? 그럼 배낭에다 집어넣고 와서 살포하고 가면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총원 게시판 참여보다 떼법의 장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총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떼법을 용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90% 이상 이미 공산화가 됐다고 봅니다. 마지막 10% 남은 것이 이제 헌법과 그 다음에 인공지를 개항하는 일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야당으로는, 우리 태극기 시민으로는 역부족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슨 벤처 기업 무슨 장관인지를 또 문재인이는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3야당에서는 협치는 깨졌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진성이라고 하는 나는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4항에 위반되게끔 우리의 용감성으로 저를 이제 땅 두들겨서 이제 파면시킨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얘기를 이진성이가 국민들 앞에 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저놈을 보고서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저를 이제 하려고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의 이 주사파 패거리들에게 참아야 됩니까? 참으십시오. 참으면 임종석이가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우리들의 자손들이 저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또 5천만 중에 3천만이 죽어나가 자빠져도 그때는 후회한단 말 하지 말고 그야말로 입 다물고 죽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이제까지 입 꾹 다물었듯이 입 꾹 다물고 죽으십시오. 국민저항권 발동 안 하면 그런 날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화요일 제1면입니다.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의 그림자, 노치, 노동당이 지배하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KB의 노조 추천 사회이사 안치려 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 미국인 투자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 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업을 민노총이 장악하려고 하는 일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해서 요 일을 할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회이사를 안치려던 KB금융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민노총 출신을 이사로 갖다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대선의 공약이었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KB 이사에 노조 출신을 갖다 앉히려고 했지만 미국인 투자자들이 말려서 못한 겁니다. 이건 불 보듯이 다 항복하고 노조가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곧 올 것입니다. MB 박 정부 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다. 그러나 DJ와 노 정부 땐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누가 하냐면 국세청 적폐 판정 공정성 논란. 국세청에 적폐위원회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는 적폐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적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보유한 기업 2곳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만들어졌다. TF는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국세청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된 1997년 이후 세무조사 가운데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TF가 점검한 뒤 중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인민재판소, 국세청에 마련된 인민재판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급격히 변환되는데 그 전면에 민노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 그때 그 방식대로 노동이사에 찬성을 했다. 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주의 인민위원회 체제로 구성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위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시한 코드 맞추기다. 그래서 청와대 복지부 입김 있었나 275개사 국민연금 지분 5%가 넘어서 코드 맞추기 나서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에도 얼마, 산업은행에도 얼마 해서 투자를 해갖고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민노총 출신 정부 간첩단을 심는 일을 문재인 임종석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정부 법률 개정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미 도입을 했다. 노동이사. 그래서 각 공공기관의 민노총 출신을 갖다 앉히는 겁니다. 산하기관 12곳에 16명을 임명했다. 서울시가 12곳에다가 16명을 했으니까 1.4명 이 꼴로 갖다 앉힌 겁니다. 누가? 박원순이가. 뭐한 놈이? 트럼프 대통령 오신 그 자리에다가 이 대모대 250명가를 집어넣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여사를, 멜라니아 여사를 560m 역주행해서 가게끔 한 요 박원순이가 이제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을 12곳에 16명을 임명하는 일을 강행한 겁니다. 특채. 자, 특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노동당의 노예가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 감독만 한다. 독일 시스템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견제 감독만 한다. 노조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 개입하는 구조다. 이건 독일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쎄한 거짓말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감독 활동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이사를 만드는 것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문재인과 임종석의 꼬봉을 갖다 앉혀갖고 이제는 모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에다가는 다 민노총, 한노총에 이 정부 간첩단을 갖다 싣겠다고 하는 일이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다. 옥상옥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발벗고 나선 현장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간첩단을 갖다 앉힌다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민노총의 1700명의 간첩단, 한노총의 1500명의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계를 간첩의 당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주로 든다. 사기치는 겁니다. 노동자는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주요 결정에 참여해 강한 기업과 강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있다. 따라서 경영이사회는 노조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못한다. 감독이사회만 들어가서 감독 활동만 해라. 그래서 경영의 결과를 놓고서 니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사회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여기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면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측에서 이 경영에 하는 이 노조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놓고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작된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민노총, 이 간첩의 회 민노총을 들여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중심, 이걸 한번 비춰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은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이 병사,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게 말이죠. 북한 헌법 제4조에 나옵니다. 사람이란 근로인민을 말한다. 근로인민이란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을 4개로 딱 했어요. 이 계급 투쟁의 핵심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와 싸우고 삼성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다 이분화해갖고 끌고 가는 것이 임종석이 지배하는 저 청와대. 35%의 주사파가 지배하는 청와대. 문재인은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고 요 시스템은 김정은이의 꼭두각시가 돼서 않는다.
못한다. 감독 이사회만 들어가서 감독 활동만 해라. 그래서 경영의 결과를 놓고서 니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사회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여기에 노동이사가 참석하면 경영과 관련된 결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측에서 이 경영에 하는 이 노조 출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놓고 국민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작된 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제 민노총, 이 간첩의 회 민노총을 들여갖고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중심, 이걸 한번 비춰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은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하급, 이 병사,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게 말이죠. 북한 헌법 제4조에 나옵니다. 사람이란 근로인민을 말한다. 근로인민이란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인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을 4개로 딱 했어요. 이 계급 투쟁의 핵심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와 싸우고 삼성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지금 다 이분화해갖고 끌고 가는 것이 임종석이 지배하는 저 청와대. 35%의 주사파가 지배하는 청와대. 문재인은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고 요 시스템은 김정은이의 꼭두각시가 돼서 돌아가는 사회주의 이 구테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의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노조 중심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 신문의 요지다.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전병헌 출도하는 날 최경환 의원실을 5시간 30분 뒤졌다. 전 정부 친박 핵심에 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미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죠.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로 최측 국정원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최에 직접 돈 전달했다. 그래서 이현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자가 이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에 기조실장을 했다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다 불어버린 겁니다. 전병헌이 롯데 홈쇼핑소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에 누끼쳐 참담한 심정,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진성이가 뭐 한 자입니까? 이 자가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자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 위배된 것이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형사상이잖아요. 그죠? 형사 문제를 받고 그러면 있는데. 이진성이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헌법 84조를 범한 죄를 이진성이가 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헌법 84조를 범한 것이 내가 제일 잘 됐다고 국민 앞에 조선일보 앞에 이 짓거리를 하는 이진성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 27조 제4항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형사 소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죠. 네, 아직 형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진성이라고 하는 놈이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사회주의 이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문재인과 임종석에 의해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김정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노조 중심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이 신문의 요지다.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전병헌 출도하는 날 최경환 의원실을 5시간 30분 뒤졌다. 전 정부 친박 핵심에 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까지 검찰 사정 칼날이 미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죠.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은 혐의로 최측 국정원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최에 직접 돈 전달했다. 그래서 이현수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자가 이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에 기조실장을 했다고 하는 자인데 이 자가 다 불어버린 겁니다. 전병헌이 롯데 홈쇼핑소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에 누끼쳐 참담한 심정,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 후보자 가장 잘한 일은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진성이가 뭐 한 자입니까? 이 자가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자가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면서 차례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1일자 화요일 제1면입니다. 국민연금 앞세운 노치의 그림자, 노동당이 지배하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KB에 노조 추천 사회 이사 안치려 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 미국인 투자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문 정부 들어 급격한 친노조 행보, 기업 경영권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업을 민노총이 장악하려고 하는 일에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연금을 그렇게 해서 요 일을 할 사람을 전문성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등에 업고 이사회에 노조 추천 사회 이사를 안치려던 KB금융노조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연금이 노조의 우군으로 등장하면서 기업 경영권의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민노총 출신을 이사로 갖다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대선의 공약이었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KB 이사에 노조 출신을 갖다 앉히려고 했지만 미국인 투자자들이 말려서 못한 겁니다. 이건 뭐 불보듯이 다 항복하고 노조가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곧 올 것입니다. MB 박 정부 때 세무조사 5건은 적폐다. 그러나 DJ와 노 정부 땐 중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누가 하냐면 국세청 적폐 판정 공정성 논란. 국세청에 적폐위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는 적폐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만 적폐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재판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신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적폐 청산기구인 국세행정개혁 TF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만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세무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박 회장이 보유한 기업 2곳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만들어졌다. TF는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단장으로 국세청 내외부 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된 1997년 이후 세무조사 가운데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TF가 점검한 뒤 중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 인민재판소, 국세청에 마련된 인민재판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민국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급격히 변환되는데 그 전면에 민노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 합병 곤욕 치르고도 그때 그 방식대로 노동이사에 찬성을 했다. 국민연금 외부 의견 묻지 않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주의 인민위원회 체제로 구성돼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위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공약 의시한 코드 맞추기다. 그래서 청와대 복지부 입김이 있었나 275개사 국민연금 지분 5%가 넘어서 코드 맞추기 나서면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낸 걸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에도 얼마, 산업은행에도 얼마 뭐 해서 투자를 해갖고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민노총 출신 정부 간첩단을 심는 일을 문재인 임종석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정부 법률 개정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미 도입을 했다. 노동이사. 그래서 각 공공기관의 민노총 출신을 갖다 앉히는 겁니다. 산하기관 12곳에 16명을 임명했다. 서울시가 12곳에다가 16명을 했으니까 1.4명 이 꼴로 갖다 앉히는 겁니다. 누가? 박원순이가. 뭐한 놈이 트럼프 대통령 오신 그 자리에다가 이 대모대 250명가를 집어넣어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여사를 멜라니아 여사를 560m 역주행해서 가게끔 한 요 박원순이가 이제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을 12곳에 16명을 임명하는 일을 강행한 겁니다. 자, 특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노동당의 노예가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견제 감독만 한다. 독일 시스템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독일의 노동이사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견제 감독만 한다. 노조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한국은 이사회가 일원화되어 있다. 노동이사가 경영 개입하는 구조다. 이건 독일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쎄한 거짓말이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 안 하고 감독 활동만 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이사를 만드는 것은 경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문재인과 임종석의 꼬봉을 갖다 앉혀갖고 이제는 모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에다가는 다 민노총, 한노총에 이 정부 간첩단을 갖다 싣겠다고 하는 일이 옥상목을 만드는 겁니다. 옥상목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주기기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발벗고 나선 현장을 고발하는 신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간첩단을 갖다 앉힌다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민노총의 1700명의 간첩단, 한노총의 1500명의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이 노동계를 간첩의 당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례를 주로 든다. 사기치는 겁니다. 노동자는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주요 결정에 참여해 강한 기업과 강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한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 방금 얘기한 겁니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감독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있다.
따라서 병력이사회는 노조가 들어가지